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국채 금리가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이 시장은 조금 하락폭을 줄이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상승 반전을 시도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0.1%대의 하락폭을 기록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이날 증시를 판단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3대 지수가 결국은 조금씩 하락하면서 일단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이제 몇 번씩 거의 플러스 반전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과 다우지수 0.3%씩 내렸습니다. 나스닥도 0.1%가 내렸고요. 반면에 러셀 2000은 한 1.6% 올라갔는데 여하튼 최근에 중소형주 중에서도 가치주에 좀 다시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여하튼 중소형주가 그나마 최근 시장에서 나름은 선방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금값이라든가 그리고 원유 가격 이런 것은 다시 각각 $60 초반 내지 $1,70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 59,000달러까지 다시 회복하는 그 정도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시장이 혼조권에 머물다 보니 오늘 시장에서 특별하게 주요 종목 중에서 눈에 띄는 섹터를 구성한 건 사실상 없습니다. 이미 소재만이 오늘 한 1% 올라갔는데 아마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인 테슬라가 모처럼 3%대 반대한 것이 나름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가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 그러면서 빅테크 주식이 여전히 부진했던 것이 오늘 여전히 3대 지수의 하락에 어떤 부진한 요인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다우지수는 오늘도 장중이나마 최고가를 갔다 왔습니다. 종목들 몇 가지만 보시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1% 초반 내지 1% 중반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모처럼 4% 수준의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금리도 보면 금리는 14개월 만에 최고치인 1.7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1.71, 1.72% 정도의 거래가 형성된 채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최근 시장과 관련해서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글로벌 투자 전략가의 언급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금리의 어떤 상승에는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동전의 양면에라는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금융주에 좀 플러스 요인인데 최근에는 금융주가 금리의 반등과 상관없이 재미없었던 것은 어저께 그저께 계속 있었던 소위 대량 어떤 트레이드 아케우스 사건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자기네가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얘기를 했던 소위 자수를 했죠. 어저께 이제 주가가 급락해서 오늘 새벽이 아니라 어저께 새벽에 급락했던 크레딧 스위스나 노무라는 오늘도 좀 재미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다른 은행들도 약간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이제 약간의 의심들이 있는데요. 웰스파고가 최근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가 오늘 2% 이상 반등을 했고요. JP모건 이런 것도 1, 2% 상승했는데 지금 업계에서는 은행들 중에 이 두 은행 말고도 다른 은행이 있겠으나 이게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이게 뚜껑을 열면 더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미국의 오랜 경험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관행을 보면 자기네가 진짜 문제가 있으면 이미 자수를 했을 거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로스가 있는 걸 두 기업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걸 가능성 없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소소하게는 그런 것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케보스 그 피해 금액이 레버리지가 약 5배에서 8배에 이르기 때문에 더욱더 클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이 피해 금액이 50억 달러에서 많게는 100억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내용들 함께 전해지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 장 초반에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행히 후반부에는 조금 이런 영향들을 상쇄시켜줬던 게 경제 지표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나름은 좀 괜찮게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요. 경제 지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너무 비싸졌다는 분들 계시겠지만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도 있을 수 있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지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건 통상 두 개가 주요 언급이 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3월치에 확정치가 나왔던 것이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지수인데 그것도 이제 1년 만에 최고가 나왔는데요. 역시 컨퍼런스 보드도 소비자 신뢰지수를 발표했는데 3월 달에 109.7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방법은 그냥 기준은 한 100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이상이다, 아니다, 아니면 좀 올라가느냐 아래냐 하는 건데 이 109.7이란 절대 수치는 1년 만에 최고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하는 기간은 약간 달랐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그런 관련된 주식이 반등을 하는 거죠.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역시 항공주가 되겠죠. 어떤 항공주가 오늘 다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2% 가까이 올랐고요. 특히 제프리스 증권에서는 특히 의견 자체를 매도해서 중립으로 상향시켰고요. 15달러에서 25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꽤 많이 나름 그들의 입장에서 올렸습니다. 카니발은 대표적인 크루즈 선사인데요. 이런 것들도 오늘 2, 3%씩 오늘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당연히 이제 카지노, 호텔 이런 것들이죠. 시저스라든가 뭐 MGM 리조트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에너지 주식에 떨어지고 그 항공주, 여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쉬면서 약했던 것이 PJ 이제 저희는 이제 야놀자 관련 ETF로 얘기했던 건 쭉쭉 최근에 조정받았었는데요. 오늘 이런 것도 또 오늘 또 반등을 시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뭐 이런 관련주들이 오른 거죠. 경기 민감주들이 이날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월가의 시각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최근 시장의 흐름은 좀처럼 좀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가에서는 어떤 평가들을 내리고 있을까요? 네,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아주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은 반, 뭐 아주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반이 있습니다. 아주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세워두면 줄 서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버블이 50년 만에 최고의 버블이고 주가는 뭐 3분의 1 뭐 쉽게 떨어질 수 있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맞는지 주가를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를 얘기하는 사람이 맞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에버코 ISI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어떤 소위 반등의 주역은 지금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 성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8%까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8%요. 4분기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후라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년, 50년 만에 최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올해 3.6인가로도 올려놨지만 이게 다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작년에 미국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익 증가율입니다. 이익 증가율은 저희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 말씀드렸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분기의 실적 시즌이 이제 4월 중순 하순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월가의 팩트셋 기준을 보면 23% 이익 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보면 S&P 500이 175달러가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인데요. 루올드 그룹의 여러분 짐 폴슨 또 유명한 분으로 저희가 자주 인용해 드리는데 그분 시각에 보면 지금 200달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200달러까지. 물론 이제 아직까지 소수 의견인데 200달러가 가능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달러면 지금 S&P 500이 약간 4천 약간 미치거든요. 그러면 200달러를 계산하면 지금 PR이 20배 이하라는 겁니다. 20배 이하. 네. 그리고 기술주가 조정을 꽤 받았기 때문에 기술주가 25배 정도거든요. 지금. 그러면 25배 정도면 시장과 여타 다른 것과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 지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여튼 금리가 올라간다 해봤자 역사적으로 저금리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펜트업 디맨드죠. 그러니까 눌려있던 소비. 앞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딱 콜럼버스 오하이오 현재 계신 분의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저는 오하이오라는 데를 자주 가봤거든요. 네. 오하이오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요. 제가 그렇죠. 그분의 인구수가 많지 않죠. 예, 그 오하이오 사람이 많이 보이는 거는 토요일 날 한 번씩 열리는 풋볼 경기장에 대학 경기장에 그때 사람이 많은 딴 데는 그렇게 번잡한 도시가 아닌데 정말 인산인해라는 표현을 쓰신 거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 그게 이제 소비자들의 눌렸던 소비가 확대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이쪽도 속도는 둔화될 수 있지만 주시장의 호조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기본적인 시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일단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성장세는 둔화될 거지만 주식시장 호조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다는 점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날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바로 룰루레몬입니다. 룰루레몬 실적이 어땠나요? 네, 룰루레몬이 이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주당이익이 2.49달러가 예상됐었는데요. 2.6센트, 6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다. 그렇지만 이게 뭐 깜짝 실적까지는 아닙니다. 네. 매출액도 66.6억 달러인데요. 17.3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깜짝 실적자면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핵심은 이런 숫자보다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뭐냐면 소위 다이렉트 세일즈라서 온라인 디지털 세일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더블이 났습니다. 이번에도요. 거의 배에 늘어났고요. 전체 매출에서 거의 절반이 온라인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사람이 매장에서 가면 매장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결국 이 부분이 비중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시장의 큰 변화를 그 역시 룰루레몬도 그 한복판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알파벳 구글 있죠? 스티펠에서 중립에서 매수 의견을 올렸고요. 목표 주가를 2,350달러까지 올라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웰타워인데요. 웰타워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웰타워는 어떤 기업이냐면 쉽게 해서 실버타운 있죠. 네.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이 거기에는 이제 미국은 이제 쉽게 해서 민간 의료 병원이 가능하거든요. 민간이 병원을 만들 수 있는 영리 사업을 하는데 병원도 갖고 있고 이제 약간 고급 실버타운을 하는 기업인데 이게 이런 기업들이 작년에 다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지금 만약에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이거 지금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목표 주가를 좀 올렸는데요. 주가가 하여튼 아직 고점 대비 아직 멀었지만 52주 최고가 수준은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어떤 드래프트킹스나 이런 팬 네이셔널 게이밍 이런 같은 스포츠 베팅이 지금 미국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을 또 하나 인수한 게 나오면서 최근에서 조정 받았는데 오늘 좀 반등을 좀 성공하는 모습이네요. 네. 사람들이 참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스포츠에도 베팅을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 특징주를 잘 살펴봤고 또 실적을 하나 발표한 기업이 있었는데 아마 막판에 나와서 네. 추이 기업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에서 소개를 했던 기업인데 추이가 그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9%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반려동물들이 대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런 내용들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사실 국내에서도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좀 저는 우려스럽긴 하던데 시장에서는 이미 그 영향을 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그런 지금 모습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인지조화가 잘 안 되는 거죠. 한국에 계신 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뉴스 상황과 지금 해외 상황, 해외에서도 이제 국가별로 약간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도 좀 분명히 늘어나고 있으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어떤지는 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오늘 준비해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제일 많이 나왔을 때 하루에 30만 명이 이제 확진자 나왔는 거에서 작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전에요. 그 전후 아닙니까? 그리고 직전에 11월 말 땡스기빙이죠. 추수감사절 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10만 명 이하 5만 명 갔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왼쪽 그림이 되겠는데 막판에 약간 좀 위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붉은색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약간 올라오고 있는 건 팩트가 되겠고요. 사망자 수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늘어나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 문제는 이런 환자도 생기고 그러지만 미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작년에 병원 입원 환자 수를 대란한 거가 입원 환자 수인데요. 입원 환자 수는 지금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미국에서도 고위험군 분들이 많이 맞고 있는 겁니다. 많이 맞았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나서 계속 150만 명, 200만 명 매일 맞추겠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보면 280만 명까지 맞추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맞고 있는데요. 미국인의 접종자 수 추이가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루에 280만 명까지 맞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75살 대상 이상인 분이 지금 이제 바로 시작하는 거로 제가 문자 받고 저도 쭉 알고 있는데요.
뉴욕이 화요일부터 30세 이상으로 지금 확대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만큼 어떤 대도시라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왜 이거 뉴욕으로는 굳이 하면 이제 아무리 전 세계에서 주식을 하더라도 이 월가나 뭐 CNBC나 야후다 마찬가지지만 스튜디오, 블룸버그가 다 뉴욕 한복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투자 환경이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 금융 허브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런던이면 이제 런던 시티라는 곳이 딱 있겠고요. 뉴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그다음에 프랑스 있는데요. 딱 그 지역에 지금 얼마만큼 접종을 했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투자의 심리인데요. 그 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딱 이겁니다. 런던이 지금 30.8%가 지금 접종을 했고요. 뉴욕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뉴욕은 맨하탄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22.6%가 지금 맞았다는 거거든요. 싱가포르이 12.9%, 파리가 11.8% 이렇게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모든 평균보다 지금 금융허브에 정말 이 전 세계 돈을 좌지우지하는 곳에 핵심인 그런 지역, 특히 런던과 뉴욕이 상당히 많이 맞았다는 거가 되겠고요. 특히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뉴욕이 30세 이상부터 맞히기 했다는 거는 그만큼 환자 수도 분명히 늘어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주지사들 보러 다시 강제하라고 얘기를 막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안 통할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네, 그러면 놀러 다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비앤비에서 소위 그 아웃도어 스페이스가 있는 그런 것을 빌리는 거에 검색 수가 32%가 아니라 32배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금은 그런 시장에서는 조금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앞서 정리해드렸던 소비 심리 그리고 오늘 저는 콜럼버스 오하이오에 계신 그 박사님의 얘기가 진짜 머리에 딱 박혔거든요. 인산인해라는 표현이 저는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나올 수가 없는 표현이 되게 나왔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이 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모든 것이 모아둔 것이 뭐냐?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 그림만 보시면 딱 이해됩니다. 기업들이요. 어닝 가이던스 중에서도 긍정적, 파저티브한 이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 워낙 보수적으로 보는데요. 최근 들어서 60개 기업이 이걸 발표했거든요. 역대급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생각보다 좋을 거다. 이게 지금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지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약간 다르잖아요, 요즘에. 그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뭐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접종이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1분기 그리고 2분기 올해 계속해서 경기 회복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MT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